자, 개념 플러스 유형 확통의 7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수직선 위에 점 P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면은 점 P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소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대요. 자,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점 P가 4의 위치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하죠. 왜 2분의 1이죠? 2, 3, 5, 3개 있죠? 소수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여기까지 이해됐네요. 주사위 5번 던진대요. 그 중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 소수의 눈이 안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때려 맞춰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 그래서 총 우리가 던지는 횟수는 x 더하기 y다. 그게 5가 나오는 횟수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근데 주사위를 5번 던져서 4의 위치에 가 있다는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x가 나온 횟수만큼 우리 앞으로 2칸 전진하죠. 맞죠? 양의 방향 2만큼 가니까. 그래서 2x예요. x가 나온 횟수에 곱하기 2만큼 전진하니까. 자, 근데 소수가 아닌 눈이 나오는 거를 y라고 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는 거는 마이너스 y죠. 이해돼요? 걔가 4가 되게 하는 값을 연립해서 풀라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같이 연립을 하라는 거예요. 연립을 하면 x가 3, y가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냥 때려 맞춰서 푸는 것보다. 따라서 x가 3번, y가 2번 나와야 되는구나 해서 5C3의 2분의 1 세제곱, 2분의 1의 2제곱 해서 정답을 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를 변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만큼, 뒷면이 나오면 1만큼 점 P를 움직인다. 앞면이 나오면 2만큼, 뒷면이 나오면 1만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면 2칸 움직이고요. 뒷면이 나오면 1칸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고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이렇게 놓는 거죠. 위에 문제랑 똑같이 따라하면은. 동전을 총 몇 번 던진대요? 3번을 던진대요. 맞죠? 그러면 얘는 뭐야? 2x 플러스 y죠.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앞면이 x번 나오면 2만큼 가니까 2x번 이렇게 되는 거고, 뒷면이 1만큼 가니까 y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3번 던진대요. 3번 던지는 거 여기서 했었고요. 근데 A를 출발한 점 P가 다시 A로 돌아온다는 건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4가 나오든가 8이 나오든가 이런 느낌이죠. 근데 8은 나올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X가 최대로 3번 나와도 여기 6밖에 안 돼요. Y가 빵번 나오고. 그럼 8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거 2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얘네 둘이 연립을 해볼게요. 빼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따라서 X 한 번에 y가 총 몇 번? 3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주사위를 동전을 3번 던지고요. 성공. x를 성공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2분의 1에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앞면이 나오는 거. 앞면이 나오는 게 1번, 뒷면이 나오는 게 2번. 이게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8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을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2칸, 뒷면이 나오면 위쪽으로 1칸이래. 아하, 오른쪽 2칸, 위쪽 1칸. 맞죠? 자, 점 P를 움직인다.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O를 출발한 P가 A를 도착할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봐봐요. A를 가려면요, 이렇게 2번에다가 이렇게 3번 가야 되죠. 잘 봐요. 근데 잡아.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 2칸이죠. 그러면 앞면이 몇 번만 나오면 돼요? 앞면은 2번만 나오면 되겠죠. 대신 뒷면이 몇 번 나와야 되냐면 뒷면이 3번 나와줘야 돼요. 왜요? 잡아요. 오른쪽으로 2칸 가죠. 얘는 오른쪽으로 총 4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면이 2번, 뒷면이 3번 나와야지만 저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럼 앞면이 나오는 걸 성공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총 5번을 던지죠. 그 중에 앞면이 나오는 걸 성공으로 보면 이렇게 하고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니까
16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계산하면.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이제 연습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평가원 문제래요. A, B 두 사건에 대해서 PA가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7, PA 합 B가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9라고 했을 때, 자, 얘를 구해달래요. 자, 우리 그러면 봐봐요. P, B의 여집합 바 A의 여집합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P, A의 여집합 분의 P,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이죠. 자, A의 여집합은 알아요. 왜냐면 PA 값을 아니까 얘는 10분의 3이 됩니다. 10분의 3.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드모르간을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PA 합 B의 여집합입니다. 맞아요? 드모르간을 쓰면은. 근데 PA 합 B를 알려줬어요. 10분의 9라고. 그럼 얘는 10분의 1이겠죠. 왜냐면 저 값에 더 1을 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배운 개념들만 잘 기억하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PA 값 줬고요. PB 값 줬고요. PA 바 B 값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PA 바 B라는 공식은 뭐가 있었어요? PB분의 PA 교 B가 있죠. PA 교 B. 그럼 PB는 뭐예요? 5분의 3이고요. PA 교 B는 몰라요. 잠깐 X라고 놓을게요. 근데 그 값이 PAB가 A 바 B가 3분의 1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곱하면 5분의 3이죠. 이렇게 5분의 3 곱해주고, 자, 그래서 PA 교 B는 5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P A 바 B의 여집합이래요. 이게 뭐지? 그러면 P B의 여집합. 잘 봐요. P A 교 B의 여집합이죠. 맞아요? 자, 우리는 B의 여집합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1 빼니까 5분의 2예요. 5분의 2. 그건 알겠어. 선생님, 근데 얘를 못 구하는데요? 잘 봐요. PA 교 B의 여집합은 뭐예요? PA 빼기 B죠. 얘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잘 봐요. A 빼기 B가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는 뭐예요? A에서 이 A 교 B를 빼는 거죠. A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A 교 B가 아까 구했는데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맞죠? 5분의 1이잖아. X 값은 5분의 1. 그래서 빼면은 여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냐면 10분의 5, 2. 그럼 10분의 2인가요? 잠시만요. 10분의 2, 10분의 5, 10분의 3이네요. 10분의 5, 10분의 2, 네, 10분의 3.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10분의 3입니다. 그럼 양변에 10을 곱하면요. 여기는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3번.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A와 체험학습 B에 대한 참가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하였더니 A를 희망한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B도 희망한 학생일 경우, 자, A를 희망한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B도 희망한 학생일 경우, 자, A를 희망한 학생들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A를 희망한 학생은 180, 70. 근데 걔는 B를 희망한 학생은 180. B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70이라는 거죠. A를 희망한 학생은 총 250명 중에서 B도 희망하는 거는 18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25분의 18이 정답이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느 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두 여행지 프라하와 두바이 중에서 선호하는 곳을 조사한 결과는 위의 표와 같대요. 이 동호회 회원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자 회원이었을 때 그 회원이 프라하를 선호할 확률이 9분의 1이에요. 자, 여자 회원이었을 때가 여기죠. 즉 분모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8 더하기 x입니다. 그때 뭐예요? 프라하를 선호할 확률이니까 x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예요? 9분의 5겠죠. 따라서 9x는 40 플러스 5x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정답은 4x는 40이다. 따라서 x는 얼마다? 10이 정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9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 A, B 두 사람이 순서대로 제비를 임의로 한 개씩 뽑으면 돼요. 두 사람이 모두 당첨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두 당첨 제비요. 그러면 봐봐요.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A가 먼저 뽑을 거예요. 근데 당첨 제비를 뽑아야 돼요. 근데 지금 9개의 제비가 있죠.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죠. 9분의 3이죠. 자, 하나 뽑아갔어요. 그럼 몇 개 나와요? 8분의. 그럼 몇 개? 2 이렇게 되겠죠. 자, 약분할 거 약분합시다. 1, 3, 1, 4. 따라서 정답은 12분의 1. 이 문제들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조금만 더 집중하면 다 풀려요. 불량품인 마우스 5개를 포함하여 16개의 마우스 중 임의로 2개의 마우스를 차례대로 컴퓨터와 연결할 때 두 번째 검사한 마우스가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가 불량품이어야 된대. 그럼 첫 번째는 불량품이고 첫 번째 불량품, 두 번째 불량품일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정상품이라고 할까요? 정상? 두 번째가 불량품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첫 번째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뭐예요? 16개 중에서 16분의 5죠. 자, 첫 번째 불량품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15분의 5죠. 왜? 단 한 번에 검사한 마우스는 다시 검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15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마우스를 뽑은 거야. 불량품 마우스 4개 남았는 거예요. 중에서. 자, 이거랑 여기는 얼마예요? 정상을 뽑은 거죠. 16분의 불량품이 아닌 정상. 그럼 11개. 그 다음에 15분의 얼마예요? 5죠. 5 이번에. 왜냐면 불량품을 아직 안 뽑았으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 다 뭐 계산이니까 잠깐만 볼게요. 얘는 12분의 1이고 얘는 48분의 11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뭐 해야 되냐면 더해야 되겠죠. 더하면 16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 문항 보겠습니다. 7번 문항. 자, 식문화 체험의 날에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했대요. 모든 학생들은 매 식사 때마다 양식과 한식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요. 전체 학생의 60%가 점심에 한식을 선택하였다. 아, 그러면은 우선 여기 잠깐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점심 한식파들이 있어요. 한식이 0.6이고요. 그럼 양식 애들은 0.4겠네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점심에 양식을 선택한 애들은 25%는 저녁 때도 양식을 선택한대요. 몇 퍼센트가? 25%가. 자, 그 다음에 점심에 한식을 선택한 애들의 30%는 저녁 때도 한식을 선택하겠대.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저녁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이었을 때 이 학생이 점심에 한식을 선택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문제가 들면 조금 어렵겠지만 뭔 말인지 쉽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다 읽었다고 치고요. 여기까지 정보는.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저녁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이래요. 근데 그 양식을 선택한 학생이 점심에는 한식을 선택했을 확률을 구하래요. 이해돼요? 점심에는 한식을 선택한 아이인지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양식을 선택하는 거, 저녁에 양식을 선택하는 경우를 먼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죠. 뭐냐면 잘 생각해봐요. 점심에 한식 선택하면서 저녁에 양식 선택한 A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뭐예요? 점심에 양식 선택하면서 저녁에 또 양식 선택한 A일 수도 있죠. 그 중에서 누구를 원하는 거야? 얘네들을 분모에 더해서 쓰고 이거 필수 예제에서 했죠. 그 다음에 뭐야? 점심에 한식을 선택했으니까 얘를 분자에다 얹어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점심에 한식을 선택한 확률은 얼마냐면 0.6입니다. 점심에 한식을 선택할. 왜냐면 전체 학생의 60%가 저녁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런 애가 저녁에는 양식을 선택한대요.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거 좀 지우고 그냥 어차피 문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자, 점심에 한식 선택한 애예요, 얘. 근데 봐봐요. 여기 읽어보면 점심에 양식 선택한 애들의 25%는 저녁에도 양식. 점심에 한식 선택한 여기 중에 한식 선택한 애들의 30%는 저녁에도 한식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70%는 뭐예요? 저녁에 양식 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되죠. 이게 0.4이죠. 맞죠? 자, 그다음에 얘 볼까요? 점심에 양식, 즉 0.4죠. 근데 저녁에도 양식. 자, 여기 있죠. 점심에 양식 선택한 학생의 25%가 저녁에도 양식을 선택한 거죠. 이렇게 되죠.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100이니까 0.1 이렇게 되네요. 0.1. 자, 그러면 얘가 뭘 말하는 거냐면 0.42 더하기 0.1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점심의 한식이죠. 점심의 한식. 점심의 한식은 얘예요. 첫 번째 거죠. 0.42 이렇게 올려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0.52분의 0.42니까 얼마예요? 52분의 42죠. 따라서 26분의 21이겠지. 그래서 26분의 21. 둘이 더하면 47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게 평가원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집중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쌍둥이 문제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 B 두 회사의 USB 메모리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각각 5%와 X%래요. A 회사의 USB 메모리 20개와 B 회사의 USB 메모리 30개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하여 조사했대요. 오류가 발생했을 때 A 회사의 제품일 확률이 14분의 5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오류가 발생해야 돼요. 자, A 회사 제품인데 A 회사 오류 제품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B 회사 건데 오류일 수도 있죠. 자, A 회사 메모리가 20개, B 회사의 메모리가 30개예요. 그럼 봐봐요. A 회사 거를 내가 뽑은 거예요. A 회사 거를 뽑을 확률이 우선 얼마죠? 50분의 20이죠. A 회사 거 지금 뽑았어요, 내가. 근데 그 A 회사 제품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5%예요.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돼요? 100분의 5를 곱하면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B 회사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50분의 30이죠. 이해돼요? 왜냐면 50개 중에 30개니까. 근데 B 회사가 오류 날 확률이 뭐예요? 100분의 X죠. 맞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얘네 둘을 분모에다 더하고 그 다음에 얘를 분자에다 올려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분을 하고 할지 그냥 할지를 좀 결정을 할 때는 약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얘는 20분의 1. 그러면은 얼마죠? 100분의 2. 50분의 1이네요. 50분의 1. A 회사 께 오류일 확률은 50분의 1이고요. 얘는 이렇게 5분의 3 더하기 500분의 3이네요. 3x, 500분의 3x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중에서 A 회사 제품이 일어났을 확률이니까 50분의 2, 14분의 5죠. 맞아요? 그러면 번분수니까 분모 분자에 500을 곱합시다. 자, 500을 곱하면 여기는 10이 되고요. 여기는 3x가 되죠. 여기 500을 곱하면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가 5분의 14죠. 약분을 1, 2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요. 28, 그 다음에 10 플러스 3x입니다. 따라서 3x는 얼마예요? 18이죠. 따라서 x의 값은 6%가 되겠네요. 정답은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수능 문제래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M이라고 하자.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6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잘못 읽었어요. 6 이하의 자연수 M이 있어요. 뭐 5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막 이렇죠. M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 하자. 두 사건 A, B가 독립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한번 봅시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PA가 뭐냐면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A라는 집합의 원소도 알 수 있어요. 뭐죠? 1, 3, 5죠. 자, B라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그 자연수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는 거죠. m이 1일 때부터. 이건 m이 1일 때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A교 B가 뭐냐면 A교 B가 우선 B부터 할게요. PB는요. 뭐야? 얘는 1이죠, 그냥. 왜 그냥 1이죠? 봐봐요. 자연수 m에 대해서, 유기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m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1이라 하자. 유기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그럼 근원 사건을 여기를 잡을 때, 그냥 이게 잘못 쓴 게, 얘 근원 사건이 1, 2, 3, 4, 5, 6이잖아요. 6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 중에서 m이 1이면요 1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은요 6분의 1입니다. 왜냐면 하나니까. 그럼 여기 B라는 사건이 PB가 6분의 1이죠. 그러면 얘네들의 곱시 PA 곱이가 여기서의 원소가 1, 여기서도 5할 1. 그러면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6분의 1. 왜냐면 1이 교집합이니까. 얘네들이 곱한 게 얼마죠? 12분의 1이죠. 근데 얘는 6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m이 2면 어떻게 되냐면요. 2의 약수가 몇 개예요? PA는 여기는 계속 2분의 1이겠죠? PB만 바뀌어요. 여기서 2의 약수가 1, 2니까 얼마? 6분의 2입니다. 그럼 PA 교비가 뭐예요? PA 교비는. 자, 1, 2와 1, 3의 교집합은 뭐예요? 또 1밖에 없죠. 그럼 6분의 1이죠. 그럼 얘 약분하면 6분의 1. 그럼 m이 2일 때는 되네요. 자, m이 3일 때 한번 볼게요. 얘는 그대로고요. PB도 6분의 2예요. 맞죠? 왜 6분의 2냐면요. 3의 약수는요. 1, 3 두 개예요. 그러니까 6분의 2죠. 그럼 PA 교비는 뭐예요? PA 교비. 자, 1, 3에서 겹치는 게 뭐야? 여기도 1, 3 겹치죠. 그러면 6분의 2네요. 얘는. 그럼 2분의 1 곱하기 6분의 2니까 6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얘 6분의 2가 나오죠. 그럼 얘네들이 곱한 것과 얘가 다르니까 m이 3일 때는 안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우고 PA는 13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는 135. PA가 2분의 1입니다. 항상 얘는. 자, 그 다음에 M이 이제 4일 때 한번 볼게요. M이 4일 때. 그럼 4의 약수니까 1, 2, 4입니다. 1, 2, 4. 그럼 PB가 될 확률은요. 6개 중에 3개니까 6분의 3이죠. 자, 근데 PA 교비는 어떻게 돼요? 자, 1, 3, 5랑 1, 2, 4랑 겹치는 게 1밖에 없죠. 그럼 6분의 1이죠. 그럼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얘 2분의 1 곱하기 6분의 3이 4분의 1이거든요. 6분의 1하고 안 되죠. M이 4일 때도 안 돼요. 자, M이 2일 때 됐고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M이 2일 때. 네, 그 다음에 M이 4일 때까지 해봤어요. 그럼 M이 5일 때 한번 해봅시다. M이 5일 때. M이 5일 때. 여기만 좀 지울게요. M이 5일 때. M이 5면요. 5의 약수니까 1,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6분의 2입니다. 그리고 1, 5니까 여기서 1로 교집합이 생기죠. 그럼 얘 6분의 2입니다. 얘는 6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면 6분의 1인데 얘가 6분의 2니까 같지 않죠. 그래서 M이 5일 때도 안 됩니다. M이 6일 때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다 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M이 6일 때 한번 볼게요. M이 6이면요. 얘가 약수가 뭐예요? 1, 2, 3, 6, 5 엄청 많아요. 4개나 되죠. 6분의 3이다 여기가. 그럼 1, 2, 3, 6하고 1, 3, 5랑 겹치는 게 1, 3 두 개예요. 그럼 6분의 2죠. 자, 얘네들이 곱해봐요. 6분의 2 나오죠. 근데 얘도 6분의 2죠. 같죠. 그럼 M이 3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이 6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더하기 6이니까 8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해봐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A, B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돼 있네요. A, B가 배반 사건이면 두 사건은 독립이다. 이거 틀리다고 했어요. 이게 종속이라고 했어요. 종속. 종속입니다. 근데 왜 종속인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줄게요. 그때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A교 B가 0이라는 거죠. 배반이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얘가 독립이면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쵸? 근데 여기 봐봐요. PA랑 PB가 둘 다 0은 아니래요. 근데 어떻게 곱해서 0이 됩니까? 얘네들이 같을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 독립이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닌데 어떻게 0이 되냐는 거예요. 0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이라는 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얘가 배반 사건이면 얘네들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얘는 맞겠죠. 근데 왜 맞냐면요. 봐봐요. PA와 B의 정의가 뭐죠? PB분의 PA 교 B죠. 자, 그럼 A 교 B가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가 0돼요. 왜냐면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럼 얘도 0이네요. 근데 B 바 A라고 써도 어차피 이 분자가 PA 교 B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0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A, B가 서로 독립이면 1-PA랑 1-PB가 1-PA A 합 B랑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모르겠으니까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1 마이너스로 묶고요. PA 플러스 P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더하기 PA 교비죠. PA 곱하기 PB죠. 근데 이게 PA 교비라고요. 여기 있죠. 여기 PA 곱하기 PB가 뭐예요? PA 교비죠. 자, 그러면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서 묶으면 좀 공간을 해서 좀 다시 한번 써줄게요. 여기 공간을 좀 깔끔하게 써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잘 봐요. 이 전개하면요. 1 마이너스 묶으면요. PA 플러스 P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PA 곱하기 PB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얘가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PA 교 B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1 마이너스로 전체로 묶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PA 나오고요. PB 나오고요. 얘 마이너스로 묶었죠. 묶으면요. 여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PA 교비겠죠. 근데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얘가 뭐예요? PA 합 B가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알겠죠?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자, 두 사건 A, B가 독립이고 PA 여집합이 3분의 2면 PA 값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자, 우리 봐봐요. PA 합 B 있죠. PA 합 B. 얘는 뭐죠?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PA 합 B가 5분의 4예요. PA 값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자, PB 값을 모르니까 X라고 잠깐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PA 곱하기 PB라고 놓을 수 있죠. 그럼 3분의 1 X입니다. 맞죠? 자, 여기를 계산할 거예요. 그럼 최소 공배수 곱할까요? 그냥 15 곱할게요, 선생님은. 15 곱하면 여기 12, 여기 15 곱하면 5, 여기 15 곱하면 15X, 여기 15 곱하면 마이너스 5X. 따라서 10X는 얼마죠? 7이죠? 7. 따라서 X는 10분의 7이 정답이 됩니다. 맞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A, B 두 사람은 탁구 시합에 두 경기를 연속하여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 매 경기마다 A가 B를 이길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네 번째 경기에서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래요. 자, 봐봐요. 두 경기를 연속해서 이기면 이기는 거래요. 안 그런 건 이기는 게 아니래요. 자, A를 이길 확률이 A가 B를 이길 확률이 5분의 2예요. 근데 A가 우승을 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번째 경기에서 우승을 해야 된다. 1, 2, 3, 4. 생각하세요. 생각.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죠. 지다가 이길 수 있죠. 맞죠? 연속해서 두 번 이겨야 되니까.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네 번째 경기에서 이겨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경기를 연속해서 딱 이기면은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말이 안 돼 버리죠. 왜 말이 안 되죠? 봐봐요. 이거 B가 두 번 이기는 거죠. 그럼 이때 그냥 경기가 끝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안 되죠. 이것도. 그럼 어떻게? 이거 되나요? 이거? 이거 되네요. 이거. 또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될까요? 되는 게 없나요? 이거 말고? 이렇게? 이거 되네요. 여기서 끝나죠, 그러면. 이 두 번 연속해서 이겼으니까. 그럼 되는 게 뭐밖에 없냐면 얘도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경기가. 맞죠?
그럼 뭐야? 한 번 이겼다가 졌다가 다시 이기는 거죠. 맞죠? 그럼 얘가 뭐예요?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5분의 3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면요 원래는 여기 뭐 선생님 4시 뭐 3 이런 거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붙는지 설명해 줄게요. 봐봐요. 얘가 순서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렇게 못 이겨요. 네 번째 우승을 못 해요. 네 번째에서 A가 우승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25분의 얼마죠? 4, 8, 83, 24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독립시행 아니에요? 이거 막 사시 뭐 붙여야 되는 거 왜 아니냐면 순서가 딱 이거밖에 결정이 안 돼. 여기서 막 바꾸면 안 돼. X, O 뭐 이런 거 안 된다고. 맞죠? 이러면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리가 태권도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5분의 4. 세 경기에서 두 경기 이상을 이기면 트로피를 수여하는 대회가 있대요. 두 경기 이상을 이기면 트로피를 수여해 준대요. 세 경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트로피를 받지 못할 확률을 구하래요. 트로피를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두 경기 이상을 못 이겼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뭔 뜻이에요? 한 경기를 이거나 다 지거나.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한 경기 이겼어요. 자, 두 번째 뭐예요? 빵 경기. 그러니까 다 졌다는 거죠. 자, 한 경기 이긴 거 생각해보세요. 한 경기. 한 경기 이겼어요? 지금 몇 경기 하죠? 세 경기. 한 경기 이겼어요. 근데 이길 확률은 5분의 4예요. 5분의 4에다가는 1을 해주고요. 뭐야? 5분의 1에다가는 2를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얘는 5의 세제곱에 4, 3, 10이죠. 이렇게 되고 빵 경기 이겼다는 건 3시 0이죠. 이길 확률이 5분의 4인데 여기 0제곱. 5분의 1의 세제곱이죠. 그럼 뭐야? 5의 세제곱. 여긴 1이겠죠. 그러면 뭐예요? 125분의 여기가 12, 여기가 1이니까 13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A라고 하자.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B. A 빼기 B의 값이 3일 확률을 구할 때 P분의 Q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진대요. 맞죠?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A라 하고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B라 하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A,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B. 그럼 A 빼기 B의 값이 3이 된대요. 자,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돼요? A가 얼마? 뭐 예를 들어 가장 작은 것부터 합시다. A가 4번 나오고 B가 한 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3 나오죠. 근데 두 번째 뭐야? A가 5번, B가 2번일 수도 있겠죠. 네, 이거 두 개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면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4번일 확률. 그러면 5번 던졌을 때 4번. 뭐가 홀수의 눈? 홀수의 눈은 주사위에서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B는 한 번이래요. 4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 그러면 4시 1. 앞면이 한 번. 뒷면이 3번. 이거 계산하는 거고요. 얘는 그럼 뭐겠어요? 5시 5. 2분의 1의 5제곱. 2분의 1의 빵제곱. 곱하기 뭐예요? 4시 2.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식 맞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하나 안 한 게 있네요. 세 번째, A가 3일 때 B는 빵번 나와도 되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 던졌을 때 3번 앞면이 나오고 홀수가 나오고 2번은 짝수가 나오고 곱하기 4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는 거예요. 4시 0. 2분의 1의 빵번 2분의 1의 4제곱. 여기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56분의 5가 되고요. 여기는 128분의 5가 되고 여기는 256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이 128분의 9가 정답이 됩니다. 이거 다 계산하면
그래서 정답은 137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거는 계산을 좀 더 해야 되겠죠. 꾸준하게, 꼼꼼하게. 자, A 주머니에는 흰 구슬 2개와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4개가 들어있대요. 오케이? A, B 주머니가 좀 다르네요. A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내요. B 주머니에 넣은 후 B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구슬을 꺼낼 때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너무 빨리 읽으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죠. 무슨 말이냐면 A 구슬에서 임의로 2개를 꺼냈는데 걔를 B 구슬에다 넣었는데요. 그래서 그 B 구슬에서 임의로 또 1개를 꺼냈을 때 그게 흰 구슬이 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봐봐요. A에서 꺼낸 구슬 2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A에서 꺼낸 구슬 2개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검은색 2개일 수도 있고요. A 구슬에서 꺼낸 2개가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일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A에서 꺼낸 구슬이 흰색 2개일 수도 있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봐요. A에서 검은 구슬 2개를 꺼낼 확률을 구합시다. 지금 A 주머니에는 5개의 구슬이 있고요. 그 중에 2개를 꺼낼 거잖아요. 그래서 5C이죠. 근데 그 2개의 구슬이 다 뭐예요? 검은 구슬. 그럼 3C이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B 주머니가 달라져요. 검은 구슬 2개가 들어왔어요. 그 원래는 흰 구슬 3개와 검은 구슬 4개가 있었죠. 그럼 뭘로 바뀌어요, 얘가?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6개가 돼요. 이 중에서 뭐예요?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9분의 3이죠. 네,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분의 3, 얘는 3분의 1 해서 10분의 1이 돼요. 자, 검은색 1개, 흰색 1개 나올 확률을 볼게요. 우선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검은색에서 하나, 그리고 흰색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그러면 B 주머니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흰색이 4개가 있고요. 검은색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예요?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니까 9분의 4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여긴 10분의 6, 9분의 4. 약분을 좀 하면 되겠죠. 여기 보이는 게 이렇게 하고 5, 3, 15분의 4가 되네요. 자, A에서 흰 구슬만 2개를 뽑을 확률은 뭐예요? 5C2에 흰 구슬이 2개죠. 2C2네요. 자, 그렇게 뽑았어요. 그럼 B 주머니가 뭘로 바뀌냐면 흰 구슬 5개, 그리고 검은 구슬 4개로 바뀌죠. 그러면 얼마예요? 9분의 5로 바뀌어요, 여기가. 맞죠? 흰 구슬이 5개 있으니까. 얘는 10분의 1 곱하기 9분의 5죠. 약분하면은 18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15분의 4, 18분의 1, 10분의 1. 다 맞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요. 45분의 19가 나온대요. 계산이니까 이건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자, 카드 A는 양면 모두 네모, 카드 B는 한 면에 네모, 다른 면엔 동그라미가 있고요. 카드 C는 양면 모두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대요. 세 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았더니 보이는 면에 네모가 그려져 있을 때 그 뽑은 카드가 A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네모가 그려져 있을 확률은 A에서 네모 뽑았을 수도 있죠. 또 뭐가 있어요? B에서 네모로 뽑았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C에서 C는 안 되는군요. 이렇게 되죠. A에서 네모로 뽑았을 수도 있고요. B에서 네모로 뽑았을 수도 있고 C에서는 네모로 못 뽑아요. 맞죠? 이 세 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았대요. 맞죠? 근데 네모가 그려져 있었을 때 뽑은 카드가 A일 확률. 자, 그러면은 세 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을 뽑았더니 보이는 면에 네모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봐봐요. A 카드는요. 그래서 카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A라는 카드는 뭐가 있다고요? 네모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카드는 네모 동그라미가 있고요. C라는 카드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자, 우선 카드 한 장을 뽑아야겠죠. 맞죠? 그러면 저는 카드를 뽑는 경우를 3분의 1이라고 할게요. A 카드를 뽑았어요. 근데 양면 모두 있으니까 얘는 1이에요. 맞죠? B라는 카드를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죠. 근데 얘는 네모가 걸리려면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요. 3분의 1이고 얘는 6분의 1입니다. 근데 3분의 1이 되는 확률이잖아요. 6을 곱하면 2 플러스 1, 2. 그래서 3분의 2가 정답이 됩니다.
다시 한번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자, 네모가 그려져 있으려면요. A에서 네모가 그려져 있거나 B에서 네모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A에서 뽑은 게 네모일 확률이에요. 자, A라는 카드를 뽑으려면 A, B, C 중에서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3분의 1. 자, 근데 A라는 카드는 둘 다 네모기 때문에 어차피 네모를 뽑을 확률이 100% 1입니다. 자, 근데 B라는 카드는요. A, B, C 중에 하나를 뽑아야겠죠. 3분의 1입니다. 근데 그 B라는 카드 중에서도 앞뒤가 네모 동그라미니까 네모를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자, A에서 네모를 뽑을 수도 있고 B에서 네모를 뽑을 수도 있죠. 그걸 분모에다 갖다 놓고요. 그때 A에서 뽑았을 확률이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머니 1, 2, 3, 4에서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이 들어있다. 아, 4개의 공이 들어있구나. 1, 2, 3, 4.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동을 동시에 꺼낸대요.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이 소수이면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고요. 소수가 아니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겠대요.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왔을 때 꺼낸 2개의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이 소수일 확률. 이래요. 네. 아, 여기를 봐요.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이 소수이면 2번, 소수가 아니면 3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꺼낸 공의 2개의 합이 소수이면서 소수이면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과 두 번째 뭐야?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의 합이 아닌데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 있겠죠. 맞죠? 그러면은 꺼낸 공의 합이 소수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꺼낸 공이 2개. 그럼 4개 중에서 2개를 꺼냈어요. 그 중에 합이 소수가 된대요. 합이 소수. 소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소수가 될까? 1, 2, 3, 4가 있어요. 지금 주머니에. 자, 1 더하기 2. 얘 되네요. 또 뭐 있어요? 2 더하기 3? 1 더하기 4? 1 더하기 3은 안 되고 2 더하기 4 안 되고요. 3 더하기 4. 더 없어요. 맞죠? 이게 4가지 있거든요. 소수 나오는 게. 그러면 4C분의 4예요. 맞죠? 그렇게 하면 동전을 몇 번 던지죠? 소수의 합이 소수면 동전을 2번 던지죠. 그러면 2번 던지는데 그 2번 다 앞면이 나오네요. 뒷면은 빵번 나오고. 이런 경우랑 소수가 안 나와요. 그럼 뭐야? 4C분의 4C가 6이거든요. 여기 소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2가지네요. 왜냐면 6가지인데 여기 4가지가 소수의 합이 나오고 2가지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앞면을 동전을 3번 던지죠. 이 앞면이 2번 나오니까. 이거죠. 맞죠? 자, 그래서 네, 선생님이 한 게 다 맞습니다. 자, 여기를 계산한 게 6분의 1이 나와요. 여기를 계산하면 8분의 1이 나옵니다. 계산 과정이니까 생략을 좀 했습니다. 6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하고 여기다 6분의 1을 쓰면 되겠죠. 왜냐면 소수일 확률이니까. 합이 소수일 확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7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의 꼭점을 출발하여 변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P가 있다. 그러면 여기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네. 각 면에 숫자 1111, 33이 각각 하나씩 적힌 정육면체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점 P를 움직인다. 정육면체를 6번 던질 때 점 P가 출발한 위치로 다시 돌아온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고 3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6번 던지니까 X 더하기 Y가 6이죠. 맞죠? 1이 나오는 횟수는요. 한 칸밖에 못 움직이지만 3이 나올 때는 뭐야? 3칸 움직일 수 있어요. 3이 나오니까. 맞죠? 근데 이 값이 연립했을 때 이제 돼야 되는데 처음 위치로 돌아온다는 건 이게 6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연립을 해도 되고요. 근데 6만 나오는 게 아니라 12번 만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12번. 즉 두 바퀴를 돈 거죠. 세 바퀴 돌 수 있는지만 18번 할 수 있는지만 한번 볼게요. 6번 던지니까 16, 3, 6, 18. 18번 되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 더하기 y가 6이고 x 플러스 3y가 18. 이것도 되냐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총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를 다 조사해 보면 돼요. 둘이 빼볼게요. 빼면은 마이너스 2y는 0이니까 y는 0, x는 6. 이렇게 한 경우 여기서 적을게요. 첫 번째 x는 6, y는 0.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얘 또 빼볼게요. 얘 뽑으니까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6이니까 y는 3. 두 번째 경우가 뭐야? x도 3, y도 3. 마지막 경우 이 경우죠. 둘이 빼보면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2니까 y는 6이죠. 세 번째 경우가 뭐냐면 x는 0, y는 6.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다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x가 6이라는 건 뭐예요? 선생님, x를 뭐라고 했냐면 1이 나오는 거예요. 1. 그럼 뭐예요? 6번 던졌을 때 6번 모두 1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1. 6분의 4죠. 6분의 4. 6번. 6분의 2가 빵번.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 나눠서 그럼 6시 3, 6분의 4의 세제곱, 6분의 2의 세제곱.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시 빵, 6분의 4가 빵번, 6분의 2가 6번 이런 경우가 있겠죠. 6분의 2가 6번. 계산은 좀 생략을 할게요. 얘가 720, 66, 그 다음에 3분의 2의 6번. 얘가 729분의 64, 얘는 729분의 160. 세 번. 네. 그 다음에 여기 729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729분의 얼마죠?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 약분한 답을 알려줄게요. 그냥 81분의 25가 나온대요. 이 계산은 다 맞습니다.